네, 5월 24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. 이제 오늘 시장은 그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좀 있었는데,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우주 산업이랑 또 소형 원전 테마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건지 눈에 띄는 흐름이 없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표면상으로는 이제 우주 개발에 좀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지만, 이제 이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. 제가 지난 4월 13일 영상에서 이 히토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,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이 아르테미스 사업은 단순히 우주 정착의 목적이 아니라 자원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, 향후에 뭐 개별 종목들의 수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, 산업군으로만 좀 놓고 보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으로, 이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을 반도체랑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빠졌죠.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, 도대체 무슨 재료에 반응을 하는 것인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간단히 정리해보고, 또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을 간단히 살펴볼까 하는데요. 일단 개괄적으로 보면, 이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 여부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 발표된 공동 성명만 좀 보면 이제 향후의 경제적인 주요 이벤트들 그리고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나씩 보면 당장 현재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백신 공급 계약이 있었죠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이 패키징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계약을 토대로 향후에 아시아 지역에 좀 백신 보급을 하겠다는 이 계약만 놓고 보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한국도 빠르면 올해 내로 1차 집단 면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 언택트 산업이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건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만 문제가 있었죠. 근데 문구를 보니까 이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이런 문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,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국 반응을 보니까 일단은 양국이, 그러니까 한미가 구체적으로 좀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는 건 없었고, 그래서 중국 역시도 이 한미가 중국 문제에 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합의점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걸 보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중국 소비주나 뭐 관련주들 역시 크게 뭐 하락하거나 움직이는 모습이 없었죠. 악재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뭐 조금 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좀 보고요. 이번 주 이벤트들을 좀 정리해 보면, 최근에 먼저 유가를 포함해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도했던 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좀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세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, 그럼에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확대될 거니까 이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되고, 그래서 좀 다시금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컨센이긴 합니다.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심리 싸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크게 보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오늘 흐름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물론 이제 이미 알려진 내용에 플러스 알파도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사의 내용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내용인데, 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테이퍼링 논의를 조금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.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숱하게 기사로 나오긴 하는데,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좀 테이퍼링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,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6월에 물가가 좀 세게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심리적이 아니라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강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습니다. 실제로 좀 과거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이제 5월에 이 버냉키 의장,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한 뒤에 그 당시 이제 국내 증시가 10%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.
그리고 2013년 12월 실제로 이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발표한 뒤에는 이제 2월까지 조정 상세가 이어졌죠.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분기가 통째로 조정장이 온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이런 얘기는 지루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잖아요. 이 파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아쉽더라도 먼저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뭐 얘기가 약간 샜지만 다시금 이번 주 주요 이슈로 돌아와 보면 제 가장 큰 이벤트는 28일 금요일에 예정된 이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. 이 종목들은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번 리밸런싱에 대한 신규 편입 또 편출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었죠. 그래서 주가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다만 그 지수 리밸런싱이 되는 당일에는 이제 인덱스랑 그 패시브 ETF 수급이 그날에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들어오고 나가다 보니까는 그 날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28일이 딱 되어야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들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다음 주에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꽤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가능하시면 이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좀 이벤트들에 내가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기보다도 조금 이벤트들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금 더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오늘은 간단히 한미 정상회담과 또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이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제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